난 지금 과거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저 뽑아주세요라고 옵니다. 올 때 여러분들이 학문적인 것만 계속 어필하신다라고 한다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이분들이 과연 그런 분들을 매력 있어 할까요? 다음 또 볼까요? 직무적합 또는 브랜드, 지역이나 워라밸, 성장 환경 중 무엇을 기준으로 나의 취업을 결정해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저는 무조건 성장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이 환경 유무 자체가 이 사람의 인생을 진짜 많이 바꿔놓습니다. 보통 우리 인간이 주변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운동 그렇게 하기 싫어도 헬스장 가면은 턱걸이 하나라도 당기고 프레스 하나라도 들고 이런 것처럼 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직무에 대한 적합이겠죠. 저는 이 두 개가 거의 1순위와 2순위를 서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직무 적합이 난 더 좋다라고 하면은 저는 성장 환경이 2순위여야만 됩니다. 브랜드명과 지역이 2순위나 1순위가 되면은 안 돼요. 직무 적합하고 성장 환경이 1순위와 2순위를 겨룰 수 있는 그런 직무를 선택을 하실 때 저는 그때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진짜 빛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 환경하고 직무 적합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라. 그 다음이 지역이고 그 다음이 브랜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년이나 2년 근무만 하실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만난 분이긴 한데 그분의 사례를 들면은 그분이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매일같이 편도로 60km를 출퇴근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오시면은 또 60km죠. 둘이 합치면 왕복 120km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분 가솔린으로 출퇴근하고 있었어요. 한 달에 교통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이제 근무지인데 자취를 해보셨다고 했는데 근데 자취는 더 이상 하기 싫고 그냥 다니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여기 자가가 있는 이 지역에 이직을 하셔가지고 지금 근무를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나 근무 환경, 워라밸인 거죠. 이분에게 워라밸은 아마 진짜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 4시나 5시쯤 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게 차들이 많은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딱 러시아워 걸려버리면은 도로에서 2시간은 그냥 날리는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역 브랜드를 생각하신 게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 질문이에요. 연구실 프로젝트, 논문, 학회가 스펙으로는 충분한데 합격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정량적으로 이게 몇 개가 있고 그게 이 질문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질문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느 학회 또는 어느 논문에 몇 편을 했다. 요것만 아마 어필하신 게 아닌가. 충분한데라고 말할 수 있을 거면은 정말 열심히 하신 분 같아요. 근데 요거를 할 거면은 그 가고자 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원하는 인재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시점으로 보면 과거고 요거는 앞으로 내가 만날 미래지 않습니까? 과거와 미래의 이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얘는 과거예요. 지금 프로젝트, 논문, 학회 이거는 다 지금 과거 시점이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했었던 것들. 근데 미래에 대한 거, 내가 앞으로 갈 곳, 내가 갈 곳 있지 않습니까? 갈 곳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갈 곳한테 맞춰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여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 기준은 이거 보통 과거에 다 만든 거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기 미래에 해당되는 이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미래에 해당되는 곳에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게 맞지 미래 시점에 있는 이 갈 곳이 왜 여러분들한테 맞추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떻게 과거에 여러분들 한 거에 대해서 갈 곳이 어떻게 맞추겠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한 거를 토대로 맞추셔야겠죠. 그럼 이곳에서 무엇을 하냐,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던 거를 맞추셔야겠죠. 보통 합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자소서 또는 뭐 NCS 논문 같은 경우나 학회인 거 보니까 연구직이라서 NCS는 안 보겠지만 그래도 행정 라인이나 기술직 같은 경우도 논문을 쓸 수 있으니까요. 프로젝트도 할 수 있는 거고 연구실에서 어떤 업무를 할 때 행정 같은 경우는 거의 없지만 기술직 같은 경우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NCS일지 또는 1차 직무 면접일지 2차 최종 파이널 면접인지 종합 면접, 종합인지 뭔지는 몰라도 각각의 니즈에 맞게 해당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모습이 있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 이 말만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고요, 다들.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과거에 이런 거 했으니까요, 면접관님 저 그냥 뽑아주세요. 제가 이거 과거에 저희가 했잖아요. 저거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뽑아주세요라고 한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보통 학교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기관이나 기업들은 산업이에요. 그리고 여기 학교는 학문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에서 기관이나 기업으로 오시려고 합니다. 보통 기관을 보고 그냥 공기업이라고 표현하라고, 보통 기업을 그냥 사기업이라고 표현할게요. 혹여나 이 학교 과정의 끝이 여러분들이 학사든 석사든 박사든 포스트 닥터든 이 과정의 끝이 취업이냐 창업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창업인 경우는 100명 중에 1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99는 공기업 또는 사기업으로 취업하신 게 맞잖아요. 사기업은 보통 대기업이냐 중견이냐 중소냐 스타트업이냐 그 기업의 매출액과 임직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모든 범주는 이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할 때 학문에 있는 걸 가지고 여기에 간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급하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아주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데, 난 지금 과거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저 뽑아주세요라고 옵니다. 올 때 여러분들이 학문적인 것만 계속 어필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전제 조건이 지금 성과를 내야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이분들이 과연 그런 분들을 매력 있어 할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 퀘스천 마크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지금 학문에 계셨던 분들이고 그에 맞게 논문을 쓰신 거고, 그에 맞게 특허 출원할 거 있으면 특허 출원하신 거고, 정부에서 연구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있으면 연구비를 가지고 오신 거고, 학문이란 말입니다. 연구비를 가지고 온 이유도 그 학문적인 거에 대해서 연구 자금을 내기 위한 그런 거일 테죠. 근데 여긴 산업이라고요. 성과를 내야 돼요.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매칭하실 건가요? 매칭을 하셨었나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합격이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본질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그래야 내가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펙만으로는 현장에서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 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요. 석박사 때 그때 수행한 연구가 기업이나 출연한 직무와 어떻게 연결돼야 평가가 좋아집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석사나 박사 때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논문 주제라는 게 있는데, 혹시 논문 주제 여러분들이 직접 정하나요? 아니면은 지도 교수님이나 연구원에서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선임 박사님하고 같이 고릅니까? 보통 같이 하는 게 맞죠. 같이 하고 같이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추후에 연결이 된다? 이거는 천운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논문 주제가 내가 추후에 취업하고 싶은 분야랑 연결되는 사례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논문 주제라고 한다면 포괄적이지가 않고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좁아지잖아요. 대분류로 치면은 넓힐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대분류로 한 거를 그대로 들고 취업 현장으로 가시게 되면은 아마 맞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취업 현장은 무척이나 좁고 날카롭거든요. 뽑는 직무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되게 좁고 날카롭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경우는 천운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 그 과정을 어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를 하셨을 때 연구라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행을 하십니까? 오더를 받아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내 스스로 했던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결과로 이끌어냈는지.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산업은요, 산업은 결과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했던 거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냈냐, 이게 설령 내가 가고자 하는 곳과 직무가 정확하게 맞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스스로 결과를 내본 이 큰 패러다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통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은 궁금한 것들도 많고 내가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의구심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그런 방법은 먼저 취업을 한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현재 이 사회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나라고 하는 이 시점은 아마 취업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취업 후, 즉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 특정 회사라든지 기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는 현재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런 거를 보시고 내가 잘하고 있나라고 하는 현재 이 시점인 아직 학교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내가 이 사회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6가지 가지고 왔는데 이후에도 더 많은 질문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